2021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공전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하여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복도체란 한 상의 전력을 송전하는데 두 개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복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철탑이 있는데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상의 전력을 한 선으로만 이렇게 도체 하나로만 한 선으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두 선 이상, 즉 두 개 이상의 도체를 사용해서 시설하는 걸 복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도체 한 선만 도체 하나만 이용해서 가설할 때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선이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도 한 선만 시공하는 것보단 두 선, 세 선 시공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2번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아닙니다.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도체는 단도체보다 공사비가 비싸고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역률 0.8 지상에 2800kW 부하의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전력용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역률을 개선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역률을 0.8에서 0.9로 개선할 때 콘덴서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이걸 구하는 건데 개선 전의 역률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하고요. 개선 후의 역률 코사인 세타 2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하의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스 세타 1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2인데요. 문제에서 부하 용량 줬지요. 부하 용량은 2800kW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2800kW가 되고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 1은 역률을 개선하기 전에 코사인에서의 이 세타 1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세타 1 값을 구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 세타 2도 개선 후의 역률에 이 세타 2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세타 1과 세타 2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세타 1. 자, 개선 전의 역률 코사인 세타 1이 0.8이라고 문제에서 줬지요. 여기서 세타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코사인을 넘겨주면서 아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세타 1은 아크 코사인 0.8,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6.87도 나오거든요. 이 세타는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도. 그래서 세타 1은 86.87도. 개선 후의 역률 코사인 세타 2는 문제에서 0.9라고 했죠. 그래서 0.9. 그래서 세타 2를 구하면 여기서 코사인 넘겨줘서 아크 코사인 0.9. 얘도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25.84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부하의 전력, 유효 전력이죠. 2800kW짜리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하고요. 이 각도에다가 넣고 25.84도는 세타 2에다 넣어서 정리하면 2800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36.87도 마이너스 탄젠트 25.87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744k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할 것은 전력용 콘덴서 구하는 공식, 그리고 요 세타 1은 개선적 역률에서의 요 세타 1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코사인을 넘겨주면서 아크 코사인으로 변환시켜주고 이 각 0.8을 곱해주면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공학용 계산기도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전력용 콘덴서 구하는 요 공식,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는 암기해 둬야 되겠죠? 요거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은 단 슬랙 모선을 기준 모선으로 한다.
슬랙 모션 나오면 답은 전압 크기와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전력 계통에서 전력의 흐름을 계산할 때 전력의 흐름,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흐름을 계산할 때 지정값을 발전기의 모선, 부하 모선, 슬랙 모선으로 나뉘는데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모선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슬랙 모선 초기치 나오면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예. 보기를 보니까 뭐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예,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공식이에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고요. 전격 전압의 단위를 킬로볼트로 주고 전격 차단 전류의 단위를 킬로암페어로 줬을 때 전격 차단 용량의 단위는 MVA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증기 터빈 내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추기하여, 추기란 말은 추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를 일부 추출하여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 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은 답은 3번 재생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팽창된 증기로 터빈을 돌릴 때 일부를 추출하여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급수를 가열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동시켜서 그 열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사이클을 재생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3번 재생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화력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답은 3번 단로기가 되겠습니다. 단로기는 기기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선로를 회로에서 분리하거나 회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무부하일 때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부하전류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부하전류 차단하는 것들은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공차단기, 유입차단기, 가스차단기는 부하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고요. 단로기는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전력 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답은 3번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즉 무부하일 때 선로를 차단할 때 그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죠. 자, 해설 볼까요? 전력 계통에서 무부하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로를 개방, 즉 차단할 때 가장 큰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에서 S점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는 약 얼마인가? 단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 그리고 리액턴스가 0.6옴/km이다. 자, 이 문제는 실기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요. 필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단락 전류죠. 그래서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을 쓰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를 곱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는데요.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서 여기서 적용을 하고 또 전격 전류도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임피던스,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퍼센트 리액턴스를 줬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로 임피던스를 구하죠. 근데 문제 저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리액턴스가 임피던스와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리액턴스를 그냥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선로 전체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용량과 여기서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용량이 다르죠.
그래서 용량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고 그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20MVA 기준 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20MVA, 40MVA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20MVA를 기준 용량으로 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20MVA 기준 용량을 20MVA로 했었을 때의 이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리액턴스가 임피던스랑 같다고 했죠? 는 20%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란 얘기예요.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을 구하면 합분의 9. 그래서 20 플러스 20분의 20 곱하기 20. 계산하면 여기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구해볼까요? 이 임피던스랑 리액턴스랑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의 용량은 40MVA죠. 그래서 기준 용량, 우리 기준 20MVA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기준 용량을 20MVA로 해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은 환산된 퍼센트 임피던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곱해주는데요. 자기 용량 40MVA죠. 그래서 40MVA 분의 우리 기준 용량 20MVA로 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8%죠? 그래서 8. 예, 계산하면 이때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4%. 이 4%는 기준 용량을 20MVA로 했을 때 환산된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선로의 임피던스 있겠죠? 네, 선로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를 구하면 우선 선로의 길이가 50km고 km당 0.65의 리액턴스. 여기서 리액턴스는 곧 임피던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km당 0.6m니까 요 km당 0.65옴이죠. 옴. 옴이 50km가 있답니다. 그러면 0.6에다가 50을 곱하면 전체 임피던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이에다가 km당 임피던스 옴을 구하면 전체, 선로 전체의 임피던스는 30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임피던스죠, 그냥.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10V 제곱분의 PZ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의 V 전압인데 전압의 단위는 kV고요. 여기서 P 용량의 단위는 kV 암페어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공식에서 좀 특별한 경우죠. 예, 요거 알고 계셔야겠죠. 예, 요것도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 보면 우리 요 용량 기준 용량이죠. 기준 용량. 우리 기준 20메가볼트 암페어 MVA로 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용량은 20MVA를 적용해 주면 2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원래 20MVA는 20 곱하기 10의 6승 VA가 돼요. 예, 볼트 암페어. 그런데 여기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얘를 또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하면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이 들어갔고요. 여기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 30옴이라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30옴 적용하고 10 곱하기 V의 제곱, 여기서 이 V 단위는 킬로볼트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때 전압은 단락이 일어난 이 지점에서의 전압입니다. 단락이 일어난 이 지점에서의 전압 보면 TR, 변압기가 1차가 11kV고 2차가 110kV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은 110k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110kV. 고맙게도 단위가 킬로볼트 단위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하면 5%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계산한 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한 거죠?
여기서의 여기 발전기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10%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리고 이 변압기 TR을 20MVA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된 값이 4%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리고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 5%라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합성하면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19%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전류 구하는 이 공식의 퍼센트 임피던스에 여기 19, 이 부분에 19를 적용하면 되고요. 전격전류 우리 용량 P는 삼상에서 루트 3 VI로 구하죠.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루트 3 V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이때의 전압은 단락사고가 일어난 이 지점의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0 곱하기 10의 3승. 왜냐? 여기가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1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우리가 기준으로 한 용량이 20MVA죠. 그래서 20MVA를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 VA 단위로 바꿔주면 10의 6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6승. 요 메가가 10의 6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여기 전격 전류를 구하면 105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19라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19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105A 해서 계산하면 이때 단락 전류는 553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554A. 여기 있네요.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필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쭉 풀어보신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서 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적어보는 과정에서 또 내가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저압 배전 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밸런서는 단상 2선식이 필요하다. 틀린 설명이에요. 저압 배전 선로에서의 밸런서는 단상 3선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망상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망상 배전 방식은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고도 하죠.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다 좋은데 제일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축의 접지 사고, 즉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근데 인축의 접지 사고가 적어진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해설을 보면 망상 배전 방식은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도 있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며 공급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고 인축의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다. 이것이 망상 배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500kVA의 단상변압기 상용 세대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다.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 kVA는 약 얼마인가? 자, 변전소에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세대 그리고 예비 변압기 한 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용을 하면 최대 부하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단상 변압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세대와 예비 단상 변압기 한 대를 더하면 총 4대가 되겠죠. 이 4대 단상 변압기를 V결선 할 때는 단상 변압기 2대만 필요한 거죠. 2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대씩 E뱅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이 V결선의 출력은 델타로 결선했을 때 출력의 57.7%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V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일 때의 57.7%이므로 델타 결선의 출력,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은 요 변압기 한 대 한 대가 500kVA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세 대의 용량을 다 더해주면
500 곱하기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델타 결선했을 때 출력은 1500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V 결선으로 했을 때 출력 57.7%로 계산을 하면 1500에 57.7%, 865.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V 결선으로 했을 때 865.5kVA가 된다는 얘기죠. 예, 출력이. 이게 2뱅크 두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865.5 곱하기 2 하면 이때의 출력 최대 부하 용량은 1731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계산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500kg짜리 변압기 3대, 이게 그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이죠. 예,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인데, V 결선일 때 출력은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의 57.7%, 즉 0.577을 곱해주면 여기까지 V 결선일 때 출력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게 2뱅크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때의 최대 부하 용량, 즉 출력은 1731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이거죠. V 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의 57.7%다. 이게 출력비, V 결선의 출력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직경내에 대한 방호 설비로 적당한 것은, 보기를 보니까 복도체, 서지 흡수기, 가공지선, 정전방전기 이렇게 있는데, 방호 설비, 직경내에 대한 방호 설비는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가공지선은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이렇게 철탑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력선을 걸지요. 이렇게 전력선을 거는데, 요 최상부에다가 이렇게 금속선을 하나 걸어둡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직경내, 즉 번개가 쳤을 때 이 전력선보다 먼저 이 직경내를 맞아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을 땅으로 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전력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방호 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가공지선이 되고요. 해설을 보면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송전선 상부에 평행하게 가설한 금속선을 가공지선이라 한다. 예,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경감시킨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2번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최대 수용 전력이 3kW인 수용가가 3세대, 5kW인 수용가가 6세대라고 할 때, 이 수용가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변압기 최소 용량은 단 역률이 1,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1.3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변압기가 있고요. 이렇게 수용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용가는 3kW짜리 3세대, 여기는 5kW짜리 6세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변압기의 최소 용량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역률 곱하기 부등률 분의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자, 우선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은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kW 3세대, 3 곱하기 3, 5kW 6세대, 5 곱하기 6을 해서 서로 더해주고요. 나누기, 역률은 문제에서 1이라고 줬고요. 수용자 간의 부등률, 이 부등률은 1.3이라고 했습니다. 1.3 곱해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이때의 변압기 용량은 30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요거 간단한 계산 문제, 요거 공식 한번 써 보시고요. 직접 문제에서 주는 단서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까지 계산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4번,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배전용 변전소입니다. 배전용 변전소가 어디 있는 변전소냐면, 자, 우리가 우선 전기를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유도해내죠. 네, 만들어낸다고도 얘기하는데, 유도해낸다는 얘기가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유도해내고, 이 전압을 변전소에서 그 변압기를 이용해서 승합시킵니다. 승합. 네, 승합은 전압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려서 멀리까지 이렇게 보내줘요. 네, 멀리까지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을 배전이라고 해요. 배전. 배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줘서 이것도 역시 배전이라고 하겠죠. 전기를 나눠준다 해서 배전.
그래서 나눠줘서 우리 수용각, 여기가 수용설비, 수용각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변압기가 배전용 변압기가 되겠죠. 배전할 때 사용하는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는 여기서 높은 전압으로 올린 전압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배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운시켜서 또 수용가에 알맞는 전압으로 이렇게 배전하는 형식으로 전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전소에서의 변압기, 어떤 변압기일까요? 전압을 다운시키는 변압기, 그죠? 강압 변압기라고 합니다. 강압, 뭐 다운 변압기라도 하고, 강압 변압기. 전압을 다운시키는 건 강압 변압기, 전압을 업시키는 건 승압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배전용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건 강압 변압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읽어보면 배전용 변전소는 수용가에 전력을 송전하는 마지막 변전소로, 그죠? 여기 마지막 변전소로 송전된 높은 전압을, 여기가 송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 구간을 송전 구간이라고 합니다. 송전된 높은 전압을 낮춰주는 강압 변압기를 주 변압기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5번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등수형 원자로는 증기 발생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비등수형 원자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을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 할 때 정상시의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은? 자, 우선 송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리액턴스 분의 송전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사인 델타. 근데 문제에서 최대 송전 전력이라고 했죠. 최대 송전 전력. 이 공식에서 최대가 되려면 이 사인 세타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델타가 1일 때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을 얻을 수 있어서 얘를 1로 두면 이때의 공식은, 이게 공식이 이제 최대 송전 전력을 얻는 공식이죠. 리액턴스 분의 송전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수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거 보니까 뭐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 선의 대지정적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파라드, 이고 선간 정적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파라드일 때 일선의 작용 전적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파라드인가? 자, 삼상 3선식에서 일선에 작용하는 정적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대지 정적 용량 플러스 선간 정적 용량의 3배. 문제에서 대지 정적 용량 줬지요? 0.5096. 그 다음에 선간 정적 용량 0.129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쭉 해서 계산해 보면 이때의 일선에 작용하는 정전 용량은 0.9 마이크로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엄청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삼상 3선식에서 일선에 작용하는 정적 용량 공식,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고학년 계산기도 직접 한번 눌러 보셔서 답이 0.9가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 전력 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전력 계통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설 보면 전압을 제어할 때는 무효 전력, 그리고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제어할 때는 유효 전력을 제어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9번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단절연을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접지 방식의 변압기는 중성점 전위가 낮으므로 변압기 권선의 절연을 중성점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절연 강도를 높여가는 단절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접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접지를 할 수 있는 결선은 Y결선이 있죠. 그래서 Y결선 요 중성점에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게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0V니까 여기도 0V겠죠. 그죠? 여기 성간전압을 22,900V라고 하면 여기는 상전압이기 때문에 22,900에 루트 3분의 1을 해서 즉 22,90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곱해줘서 계산하면 여기는 13,220V 나올 거예요. 그죠? 13,220V.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00V고 얘를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다 다르겠죠?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절연 강도를 높여가면서 절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직접 접지 방식의 중성점 접지 방식이 이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리액터 접지는 여기다가 리액터를 설치한 거고요. 고저항 접지 방식은 중간에다가 저항을 설치한 겁니다. 비접지 방식은 접지를 하지 않은 거죠. 접지를 하지 않는 결선법은 델타 결선이 있겠습니다. 델타 결선의 방식을 비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9번에 단절연을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0번 단상 2선식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용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PkW가 접속되어 있고 선로 말단의 전압은 V볼트이다. 선로의 한 가닥의 저항을 R5m라고 할 때 송전단의 전력 공급 전력은 몇 kW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단상 2선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말단에 부하가 이렇게 달렸대요. 부하가 달리고 이 부하의 용량은 PkW고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선로 말단의 전압은 여기 전압은 V랍니다. 그리고 선로 한 가닥의 저항 여기 이 한 가닥의 저항이 R5m라고 하고요. 이때 송전단의 공급 전력 즉 여기서 보내주는 공급 전력 PS라고 할까요? 공급 전력을 구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전력을 공급해주면 여기 부하까지 가는데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 전력을 구할 때는 이 부하 전력에 여기 손실되는 전력을 더해주면 여기 이렇게 송전단에 공급되는 전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부하 전력은 우리 P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전력 손실 한번 손실되는 전력을 구해볼까요? 손실되는 단상에서의 손실 전력은 I 제곱의 R로 구하는데 여기서 이 저항은 전체 저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로의 한 가닥의 저항을 R이라고 했죠. 단상 2선식 이 두 선의 저항을 구하려면 이 R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공식은 2 곱하기 I 제곱의 저항의 2배. 그죠? 그래서 2를 곱해준 거예요. 2 곱하기 I 제곱 저항. 자,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정리해 보면 요 I 단상 2선식에서의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I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래서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예요. 그래서 V 코사인 세타분의 P인데 P는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줬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얘는 와트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트 단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킬로와트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이 제곱 P의 제곱을 해주고 여기 10의 3승이 제곱을 해주면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6승 여기 나와 있고요.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V의 제곱, 전압의 제곱, 제곱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해주고 2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단위는 이제 와트예요, 와트. 그죠? 10의 3승을 곱해줬으니까 와트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킬로와트죠. 그래서 이 와트를 킬로와트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돼요. 왜냐면 작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킬로와트. 높은 단위로 올라가면 이 앞에 있는 수는 작아져야 됩니다. 얼마큼? 이 킬로가 의미하는 것만큼. 그래서 작아지기 위해선 킬로 10의 3승인데 작아지려면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P의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전력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여기다 놓고 식을 정리하면 송전단 전력은 부하 전력 P 플러스 전력 손실을 더해줘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걸 찾으면 4번의 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처음 이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요거 한 번씩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더라도 한 번씩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아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40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글로 나오는 문제는 100% 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한번 써보시면서 정리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